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단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두서가 없다라는 점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그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차를 데일리카로 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 에코 모드일 때와 그 스포츠 모드일 때의 이 쇼크의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타다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진짜 승차감이 부드러워지는 건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게 승차감에 있어서 과연 크게 차이 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코 모드와 그 스포츠 모드는 그 푹신함의 정도가 이제 크게 차이 난다기보다, 단순히 이 스트로크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쉬운 말로 하면, 그 딱딱함의 그 정도는 비슷한데, 그 딱딱함이 빨리 오느냐 아니면 천천히 오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이 에코 모드라고 해서 결코 이제 승차감이 좋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 차를 뭐 전문적으로 시승을 자주 하는 기자분들이나 뭐 블로거 또 유튜버 분들은 비교적 이제 단단한 스포츠카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코 모드가 이제 승차감이 좋다고 약간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그 보수적으로 기준을 세워보면, 그 딱딱한 차에 적응이 되어 있는 분들은 데일리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승차감의 변화보다는 각 모드별로 이제 그 엔진 미션의 반응이 약간 그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조작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그 스티어링 휠을 돌리게 되면은 그 무작정 이렇게 뭐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의 어떤 그런 반발력도 느껴지는 것이 스티어링 휠 조작감에도 이제 신경을 좀 써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속도 감응형 핸들이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면 무거워지고,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 이제 가벼워지는 어떤 그런 세팅인데, 핸들을 실제로 돌려서 이제 앞에 하중이 걸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발력이 생기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좋은데, 앞에 하중이 거의 걸려 있지 않은 그런 직진 상황에서 스티어링을 살짝씩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굳이 하중이 걸리지 않았는데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핸들이 좀 무거워져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차의 이제 현재 상태를 한눈에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어떤 그 브레이크 압력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해 줄 정도로 그런 세팅을 해줬다라는 것은 현대가 이 N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이제 진지하다라는 뜻이겠죠.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외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언제부턴가 그 현대자동차 그 SUV 차량들의 그 전조등이 그 상단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중앙에 이제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높은 차들의 전조등이 그 세단과 같은 그 낮은 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이 그 부시고 또 운전에 방해가 되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는 그 차종 불문하고 전조등을 중앙에 배치해주고 있는 점, 이 점은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약간은 그 디자인적으로는 좀 불리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차라는 것은 좌우에 눈이 하나씩 있는 거에 우리가 보통 적응이 되어 있는데, 그 눈이 좌우에 그 두 개씩
그 총 4개인 차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디자인이 좀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그 어수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코나 같은 경우는 프런트는 굉장히 그것을 어색하지 않게 잘 최선을 다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었나 봐요. 리어는 상당히 좀 굉장히 뭐랄까 좀 말씀드렸듯이 어수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현대자동차의 그 전조등이 중앙에 오는 그런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딱히 얘기할 게 없이 그냥 뭐 확 이쁘다 확 별로다라는 느낌도 없이 그냥 무난한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요 HUD가 이 방식이, 이 팝업 방식이 이제 그 미니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이 좀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앞유리에 쏘는 그런 방식보다도 고개를 조금 더 내려야 되고, 더 아쉬운 것은 그 유리 그 뒤편으로 후드와 이 내장재 같은 것들이 이제 겹쳐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 면에서도 그렇게 이제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드렸듯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이 정도 되는 급에는 HUD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보다 이 가격을 다른 곳에 좀 더 녹여주면 이 차의 기본기가 조금이나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HUD를 녹여서 어디다 합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장재 재질의 퀄리티를 조금 올리는데 쓸 것 같습니다. 물론 HUD 하나 없앤다고 뭐 내장재 재질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인테리어 재질이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 퀄리티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3,400만 원 정도의 이 정도 차면 정말 감지덕지하고 타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차가 깡통이 3,400이지 옵션을 넣다 보면은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수입차 엔트리와 거의 만나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가 뭐 결코 싼 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약간 그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인테리어 질감은 HUD를 삭제하고 차값을 한 100만 원 정도 더 올리더라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차의 경우 이제 아무리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도 인테리어 질감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인테리어에서 너무 이제 이 엔트리 티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죠. 더불어서 이제 이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어떤 그런 느낌도 아직까지도 많이 좀 저렴한 느낌이 있고요. 얼마 전까지 타던 그 아우디 A3 같은 경우는 그 도어 닫을 때 느낌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중형차보다도 더 이제 좋을 정도로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A3는 뭐 4천만 원이 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A3도 그들 나라에서는 엔트리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수입차 판매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정도로 이 국민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마음에 들면은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이 포르쉐 판매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는 이제 점점 언제까지 이 가성비로만 승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한편으로는 정말 현대에게 이제 무한 칭찬과 무한 응원을 보내고 싶은 면도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아쉬운 것들이 있긴 하지만, 차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살 가치가 있고 상품성이 좋은 차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품성이 좋다 보니까 살짝 땡기기는 하는데,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이제 그 아반떼 N이 나온 시점에서
저라도 그 아반떼 N을 사지 코나 N을 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판매가 많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코나에게까지 N을 적용해 준다라는 그런 사실. 그 예전과 달리 뭐랄까, 그 파이가 좀 작은 그런 니즈에도 현대가 대응을 해주는 이런 현대의 달라진 모습. 당장은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브랜드 이미지와 그 기술력의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현대 자동차의 달라진 모습에 개인적으로 이제 무한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응원하고 있고요. 그 결과 그 몸값이 2배인 그 수입 고성능 해치백들을 이제 랩타임에 있어서 가볍게 발라버리는 이제 벨로스터 N도 출시가 되고, 나아가서 그 TCR 투어링카 레이스죠. 투어링카 레이스나 아니면 뭐 랠리, 내구 레이스 뭐 이런 어떤 국제적인 그런 모터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근 몇 년간 이제 현대가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제 진짜 현대가 스스로 이제 자동차 매니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대에게 남은 숙제는 3000cc급 이상의 이제 배기량을 지닌 그 N 모델을 출시하는 것인데, 그 순수 내연기관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최소 하이브리드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가 이런 상황에서 3000cc급 엔진이 이제 올려진 N을 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니네 그 M이나 AMG처럼 할 수 있는데 이제 환경 때문에 내연기관 못 만드니까 일부러 안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 자동차 제작에 있어서 엔진 개발이라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우리가 현재 열광하고 있는 이 N 시리즈의 2000cc 터보 엔진은 사실 10년 전 그 YF 소나타 터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10년 동안 다듬어져서 올려진 어떤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그 YF 터보를 타보고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제 현대도 2000cc 터보 엔진을 수입차 부럽지 않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차는 현재 3000cc 엔진으로 이제 450마력 이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죠. 이것을 따라잡으려면은 지금쯤 현대에서 3000cc 엔진으로 10년 전 YF 때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차를 뛰어넘고자 하는 계획까지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이 이제 저물어가는 마당에서 굳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필요가 없겠죠. 어쨌거나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최근 몇 년간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진짜 자동차 매니아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정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니아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이미지가 더욱더 굳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